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천화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되는 그 대부분이 직원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노동법 소송이 이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 소송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은 해고할 때 퇴직금, 세버런스 페이를 주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렇게 퇴직금을 주고 직원과의 분쟁과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다, 이런 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버런스 페이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네, 퇴직금, 세버런스 페이는 노동법 소송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캘리포니아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세버런스 어그리먼트에 반드시 서명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세버런스 어그리먼트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서명을 하고 페이를 받게 되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분쟁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많이 의뢰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고용주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퇴직금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고용주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적절한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길고 정말 골치 아프고 비싼 민사 노동법 소송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선택 사항이지만 고용주는 분쟁 여지와 소송 회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 해고 시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현재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네, 네.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또 반드시 지불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employment contract, 고용 계약서가 있는 그런 계약 조건에 퇴사 시에 severance pay가 지불된다는 조건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용 계약서는 주로 이제 salary basis로 샐러리를 받는 임원들이나 management level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겠고요. 때로는 이 회사의 policy, 직원 핸드북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회사 정책상 자신의 잘못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레이오프나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메디컬 리즌으로 퇴사 시에 이런 퇴직금이 제공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니언, 노동조합의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단체 교섭 계약에 퇴직 보장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퇴직금 지급 요건이나 의무가 없더라도 고용주는 이 손해배상이나 청구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선의의 의도로 퇴직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주가 해고할 때마다 직원이 고용주나 계열사 또는 임원 개인 직원에게 대한 소송이나 청구 권리를 포기하도록 반드시 조건으로 삼아야 되겠고요. 이 고용주는 또한 퇴직금을 사용해서 해고되는 직원에게 경쟁 금지 조건이라든지 비밀 정보나 노출, 비방 금지 조항과 같은 기밀 유지를 계약을 함으로써 소송 포기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어떠한 전략적인 혜택까지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퇴직금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네. 고용 계약을 할 때 그 조항이 있다거나 또는 회사 정책에 그 규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해고를 당했거나 또는 네. 건강적인 그런 의료적인 이유로 만약에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고용 계약에는 없어요. 회사 정책에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네, 회사 정책이나 아니면 고용 계약서가 없다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나 고용주는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상의 이유든 해고를 당했든 간에 고용 계약이나 회사 정책에 그 퇴직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으면 굳이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굳이 줘야 될 의무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나 다른 직원들에게 민사소송, 노동법 위반에 대한 노출 사항이 많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송을 포기한다라는 계약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해고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제한하고 이제 이 퇴직금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세브런스 어그리먼트의 서명을 요구할 때 뭐 어떤 지켜야 할 절차나 조항 같은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켜야 할 절차나 조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 개인이 자기의 민사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해주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약을 고려할 시간을 명백하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세브런스 어그리먼트를 고려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최소한 5일의 5days의 시간을 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직원이 원한다면 5일보다 더 빨리 서명을 해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5일의 미니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고용주는 이 고용주가 퇴직 계약을 제안한 직원 또는 이전 직원에게 이 퇴직 계약과 관련하고 이 독립적인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LA나 캘리포니아가 멜팅 팟이기 때문에 직원이 랭귀지 배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브런스 어그리먼트를 서명을 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랭귀지가 English가 first language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의 랭귀지로 번역하는 것도 추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이 노동법 위반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직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브런스 어그리먼트는 회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괴롭힘이나 차별 또는 보복 주장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막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해고되는 직원이 이미 알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차별에 대한 정보는 세브런스 어그리먼트에 서명을 해도 언제든지 직원이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밀 조항이 세브런스 어그리먼트에 포함이 되지만 성희롱 관련이나 차별 관련 정보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브런스 어그리먼트가 금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이 세브런스 어그리먼트를 서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민사소송 금지,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외는 세브런스 어그리먼트에 민사소송 금지가 들어가지만 실업수당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계속 여전히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업 비밀이나 독점 정보 또는 기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금 지급액 자체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퇴직금은 얼마 정도가 돼야 적당한가요? 네. 다다익선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제한할 퇴직금 금액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직원의 이 가치 있는 권리, 소송 권리 또는 소송 청구를 포기하는 데 충분한 배려여야 되겠습니다. 이 최소 계약 금액이나 어떠한 매직 넘버는 사실 없습니다만은 적절한 퇴직 금액은 고용주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해고된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결코 요구 사항이나 어떠한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좋은 스타팅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무 연도에 따라서 일주일의 기본 급여가 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1년을 일하게 되면 일주일이 severance pay의 어마운트가 되겠고요. 재직 기간 동안 또는 기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결정하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주관적인 공식은 이 해고와 관련해서 고용주가 차별이나 불공정 혐의 등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일주일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동법에 노출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페널티 어마운트조차도 지금 인크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집단 소송이나 파가 클레임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 직원이 자기의 소송 권리를 일주일치의 급여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개별 사항, 이 직원의 개별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퇴직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겠습니다. 퇴직금 역시 일시불로 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분할해서 지급될 수도 있겠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다만 퇴직금 수령을 하게 될 때는 해고된 직원이 실업보험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실업자 수당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네, 어떤 회사에서는 퇴직금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조건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용주가 해고된 직원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조해 줄 수 있겠고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이 배치 절차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아주 너무 좋은 기가 막힌 추천서를 레퍼런스를 써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severance agreement, 이 퇴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직원과의 해고되는 이 기분이 안 좋은 직원과의 소통 방법이라든지 액수를 정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해고당한 직원이 노동법 소송을 할 수 있는 이 법에 저촉받는 일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 직원과 이 퇴직 계약을 맺게 되면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아니면 해고를 할 때 모든 직원에게 이걸 줘야 되는지 등등의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받으시고 자문을 받으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세브란스 어그리먼트를 피차가 서로 사인을 하고 작성한 후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이거는 그대로 물러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후에 어떤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항상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severance agreement의 7번이나 8번 조항에 보면 항상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severance agreement의 페이를 받고 사인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소송 클레임이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자고 일어나서 그때 깨달았어도 그러한 클레임조차도 다 포함해서 포기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뭐 5년, 뭐 10년 지난 다음에 뭐 그런 일을 알게 됐다 또는 그런 일을 겪었다 이런 경우는요? 네, 그럴 경우는 당연히 될 수가 없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송 시효 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소송 시효는 이제 보통 3년, 길으면 4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된다면 사실 소송하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퇴직금 하면은 뭐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금액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앞서 한 주일의 급여라고 하니까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너무 작게 들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네. 이유가 예. 선의의 의도로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비즈니스들이 퇴직금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 복잡한 노동법 소송에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은 액수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의도로 이런 세버런스 어그리먼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직원을 처음 네. 고용할 때 아예 네. 고용을 네. 계약할 때 이 퇴직금에 관해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가 좀 더 나을 건지 아니면 직원을 해고를 당하는 직원에게만 이런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당시에 해고되는 직원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액수가 노출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세버런스 어그리먼트나 세버런스 페이를 책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사실 미워서 그리고 너무 업무를 못해서 해고시키는 직원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막 추가적으로 어떠한 페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가 일어날 때마다 고려를 해보고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더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엠플로이지만은 이 법 자체가 고용주를 위한 법이네요. 그렇네. 네, 유일하게 아주 극소수의 고용주를 위한 법이 되겠고요. 좋은 점은 나중에 한참 싸운 다음에 합의를 보는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을 피하고 미리 시간과 타임을 전략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